제1야당 대표가 된 이해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닙니다. 부인에 이어서 큰아들도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제 대략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큰아들이. 혐의는 불법 웹사이트 도박 혐의, 그리고 성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건 아니냐, 이 의혹인데 피의자 신분입니다. 두 가지.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고발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 1월에 계좌도 압수수색하고 이제 참고인도 불렀는데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를 했다. 이게 이제 혐의인데 혐의가 있고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는 이제 대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우리 저 대표의 장남 문제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수사를 흘러가게 놔두고 정치적으로는 너무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아들의 문제고 이 대표와는 직접 관련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민주당 측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뭐 무도하다고 뭐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했던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정치 정쟁으로 확산시키지 말고 역시 국민의힘도 이 문제는 그냥 아들의 문제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의 대상에서는 조금 제외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라도 혐의가 입증돼서 죄를 받더라도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뭐 이동 의원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의 개인사와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이재명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굳이 아들 문제를 연관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아들의 그럼 혐의가 뭐냐? 두 가지 성매수 의혹과 불법 도박 혐의 얘기를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오프라인에 도박장 방문글도 올렸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건 바로 본인이 직접 일명 자랑글 가지고 올리면서 그러면서 사실 지난 12월 대선 기간 때도 많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아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들이 유력 야권 대표, 대권주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사상에서 특혜를 보거나 약간이라도 이득을 보게 된다면 그건 또 공정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박에 관련해서는 사실 대선 당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들 도박 치료 받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상 아들은 남이다라는 도저히 이해 못할 해명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거쳐서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를 갔는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적어놨어요. 그런데 후기는 내가 적었지만 성매매 한 건 아니다. 이게 음주는 했지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과 다를 게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성매매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건 야당 대표 아들이기 때문에 대충 덮고 넘어가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요. 불법 도박뿐만이 아니라 이 상습적으로 보이는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야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인이라 생각하고 이 결과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은 당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의 아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 조사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제1야당 대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겁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9월 9일로. 그래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수차례 아주 구체적인 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두둔하면서 우리 아들 성매매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장해찬 평론가님, 장해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 아들 관련 발언 한번 과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들도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민주당 아들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정말 이것은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진짜 좀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검찰이 뭐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다 먼지털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방위적 수사, 압박 수사, 뭐 정치 탄압이죠. 저희가 볼 때는. 부인인 김혜경 씨는 지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일단 검찰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뭐 저희가 추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혹,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큰아들까지 지금 불법도와 선맹 의혹이다.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뭐 김주일 대표님 뭐 민주당의 이런 공세 반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게 고발된 사건인데 경찰이 또 수사를 안 한다면 또 반대로 시달릴 건 없는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쁜 놈들 잡는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 뭐 사정 봐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고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입장은 그냥 정치적으로 요즘은 누르면 정치 탄압 요게 내자가 이게 나오는 약간 조건반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는 거는 이 나쁜 놈들의 왜 특정 윤석열 대통령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정치적 공방이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뭐 장해찬 평론가가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허위사실 공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아까 전에 해명 보면 알겠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것까지 허위사실 공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거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밝혀내느냐 못 밝혀내느냐 수사기관의 역량인데 그런 것까지 정치 공세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아들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예, 뭐 장제원 의원도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경찰 머리로 들이받아서 지금 뭐 형을 살고도 하고 뭐 예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마약을 하거나 군대에서 가혹행위 하거나 그래서 컨트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정치적 책임은 이미 뭐 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뭐 실형이 나오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에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더 중요한 게 본인 관련 의혹일 텐데 경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여러 의혹 가운데 성남FC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결론을 바꿔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제 경찰청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가 아닌가?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네.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는 진술에 따라 가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네. 다시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네.
잘못된 진술이 사실로 돼서 영원히 제가 은폐됐을 수도 있겠네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제 윤 경찰청장이 직접 밝혔어요. 성남FC 특혜 의혹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결론이 좀 바뀌었다. 추가 증거들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노돌 교수님. 그런데 검찰, 어제 성남FC 얘기는 경찰이 지금 하고 검찰은 지금 쌍방울 관련 이것도 뭐 우회로 이재명 대표 지원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 무혐의 처분을 내긴 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얘기를 또 쓴 겁니까? 하여튼 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좀 몇 가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백현동 등 관련 발언에서. 근데 저 부분도 이제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지사직을 그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과거 대법원까지 가면서 맞아요. 정치 생명이 걸린 일대 그 좀 소송전을 벌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대형 로펌 등 10곳 이상을 선임해갖고 변호사를 썼는데 이게 전체 변호사 비용이 2억 5천만 원 정도다. 뭐 전체 해봐야 3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냥 불기소 결정 현 단계에선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예.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이례적이잖아요. 예. 불기소 결정서에 저런 걸 쓰는 그러니까 예. 이 정말 뭐 2년 동안 2억 5천만 원밖에 못 썼다, 안 썼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쌍방울에서 일부 전환 사채가 발행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뭐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거기다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들이 경기도 또 자문 변호사, 쌍방울 그룹 사회이사로 선임돼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면 불기소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 교수님 말씀은 해석을 해주신 것처럼 불기소 결정서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검찰 얘기죠. 입장에서 만약에 시간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보완 수사할 수 있었던 여력만 있었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밝혀낼 수 있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있다. 뭐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죠. 불기소 결정서는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선거법처럼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수사를 하면 충분히 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걸 분명히 천명한 거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찰, 검찰 이재명 대표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뭐 당연히 심적으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배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잖아요. 오늘 이례적으로 한동훈 장관도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